그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방도 난리가 났더라고. 이번에 이게 공개가 됐거든요. 이걸 봤더니 국민의힘 의원들도 난리가 난 거야. 야, 우리 본회의장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지도부가 빨리 나서서 이거 진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기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해. 맞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파트. 내란 동조 세력 지금 탄핵도 그렇게 결사 반대하고 지금 탄핵되는 것도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다는 건 뭡니까? 내란 수계를 지키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내란 그 자체에도 가담했던 것 아닌가 하는 정황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따져보겠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에서 증언을 했었죠. 12월 4일 10시 30분에서 10시 40분 사이 윤석열이 직접 전화해서 지금 의결 정족수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윤석열이가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10시 30분에서 10시 40분 사이 대체 윤석열이가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던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저의 핵심 궁금증이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랬지. 진짜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네. 그런데 그 부근에 12월 4일 10시 45분 국회 본회의장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한 명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바로 신동욱인데요. 신동욱이 누구냐?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일을 하는 원내 수석 대변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실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 네. 그런데 국회에는 떡하니 있잖아. 계속 안에 있었어. 그런데 이 본회의장 바로 옆에 추경호는 원내대표실에 있었어. 그러니까 신동욱이가 카운팅해가지고 숫자세로 들어온 거죠. 추경호한테 보고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죠. 당시 비슷한 시각에 있었던 의원들이 신성범, 박수민, 주진우 의원 이런 의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다 투표에 참여했거든요. 네. 근데 신동욱 의원은 불참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의심을 받는 거죠. 신동욱이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라 원내 수석 대변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와 소통하는 사람, 그렇죠. 함께 호흡하는 사람인 네. 거야. 근데 하필이면 옆에 바로 옆에 추경호 있었고 네. 이 사람은 표결에 참석 안 했고, 안 했고. 근데 45분 봤더니 있고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다시 그러면 재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윤석열이 10시 30분에 계엄 선포를 합니다. 그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방도 난리가 났더라고. 이번에 이게 공개가 됐거든요. 이걸 봤더니 국민의힘 의원들도 난리가 난 거야. 야, 우리 본회의장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계엄은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지도부가 빨리 나서서 이거 진화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빨리 국회 가가지고 이거 빨리 중단시켜야 됩니다. 난리 났어.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기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해. 맞습니다. 추경호. 네, 전혀 얘기를 등장 안 안 해. 하더라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의총 장소를 고지를 하는데 5번을 바꿔. 네. 그렇죠. 계속 혼선을 줘.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0시 29분과 38분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해서 표결 시간 좀 늦춰달라고 얘기를 해. 네. 이 딱딱 맞아떨어지잖아. 어떡할 거예요? 나는 이제는 이 추경호 큰일 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지금까지 계속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전에 계엄 몰랐다. 계엄 발동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떡할 거야? 큰일 났어. 그럼 윤회 입장에서 돌아가 봐. 국회를 지금 해산시키는 전체 공작 과정에서 자당 의원 중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정황의 정보 보고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한 거 이상하지. 아닙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다 얘기할 수는 없어. 왜냐? 그러니까. 한동훈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은 지키면서 누군가에는 반드시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란의 공동 정범 가운데 국힘 의원들을 빼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핵심이기 때문에 국회 해산이. 네. 근데 추경호가 가장 의심스러운데 추경호조차도 단독으로 행동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어떤 일군에 팀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저 사진에 포착된 뭐 신동욱이라든지 신동욱이라든지 더 있었을 거라고.
근데 190명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건 국힘의원 10몇 명도 동참했다는 얘기인데 18명 동참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려 있었던 건데 네. 표면적으로 당대표 한동훈은 개헌 막아라 이거였던 거 아니에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윤회 하명이 가 있었던 거고 계속된 소통이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냥 무작정 우리가 추정하는 게 아니라 그간에 추경호가 보인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꼴 보기 싫으면 추경호만 불러가지고 밥 먹이고 술 먹이고 한 게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이가 뭔가 용산에 대해서 배치되는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고 뒤집는 게 항상 추경호였고. 예.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냐라고 했을 때 추경호는 윤 정부에서 출세한 사람이에요. 네. 관료 출신인데 경제부총리를 윤 정부에서 바로 맡았고 끝나고 나서 또 원내대표가 됐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 말씀도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수준이 낮은 얘기긴 합니다만 윤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학벌을 되게 따지거든요. 올해 지가 서울대 나왔다고. 근데 추경호가 고대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그런데 TK라는 이유만으로 윤의 신뢰를 산 것 같아. 여기는 믿을만하다. 그리고 일을 시켜보니까 시키는 대로 하더라. 그다음에 신동욱이라는 사람은 족보에 TV조선 앵커를 갖고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이 맞았을 수 있고 이게 참 불행한 일이긴 한데 이분들이 의심을 받아도 충분할 만한 행동을 그 전에 해왔고 그 간에 출세해가는 과정에서 윤과의 관계가 남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본인들이 분명히 해명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해명할 일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수사 돼요. 가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과정에서 네. 예. 이거는 진짜 이거 심각한 그렇죠. 정황이거든. 이 추경호 이 큰일 났어 내가 볼 때. 정말 심각하죠.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이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벌써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말이 야 우리 빨리 그 간판 가리해야 될 것 같다. 결국은 또 그 얘기야. 또 할 수 있는 건 간판가리야. 길이 없죠. 근데 내란당, 내란 잔당으로 강력하게 이 규탄을 해야만 됩니다. 네네. 그들이 정말 간판가리를 하든 정말 해처모여를 하든 간에. 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자꾸 내부적으로 세력 규합하면서 지금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시간 지연 이 수 쓰는 거 보면 네. 너무나 국민들이 분통 터져 할 일이거든요. 네, 이게 말이 안 되지. 저들이 정상적으로 의정을 지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습니다. 네. 뭐 몇몇 의원들 상임위장에서 발언하는 걸 들으면 정말 그냥 막 피가 솟아. 이거 돌아버릴 것 같은 무슨 얼굴로 저런 소리를 하고 있나. 네. 근데 나중에 뭐 정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비상계엄 내란 사태 그리고 탄핵 가결되는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 그 행태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정당 해산하는 그 문제는 네. 반드시 공론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 진짜 예. 진짜죠. 예. 꼭 그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란을 공모하고 합법화하고 네. 동조하고 그러니까 이런 위헌정당 심판 청구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정당 해산까지 이거는 공론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담 의혹도 있고 예. 동조 의혹도 있고 지금 고무 찬양은 하고 있잖아. 맞아요. 네, 그거는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뿌리를 도려내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 사람들 내심 믿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바꾸든 어떻게 하든 우리 찍어줄 사람들은 어차피 있다. 네. 민주당 이재명 죽어도 안 찍는 사람들이 있다. 네. 그거는 어차피 우리 표다. 네. 그리고 그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온다. 이건 내란 아니고 소란이라고 하면 그분들한테는 먹힌다. 네. 그다음에 윤석열의 전략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순교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걱정되는 장면이 그런 거예요. 이제 체포당하는 모습을 막 절규하면서 끌려 나오는 모습으로 사람들 선동할까봐. 아. 예전에 가세현 김세희가 쇼하듯이 그런 걸 즐겨 봤을 테니까 그걸 또 벤치마킹하지 않을까 걱정돼. 분명한 건 이것 같아. 결국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간다든지 윤석열이 체포되고 처벌받는다는 것을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들이 최후의 방어선으로 노리는 건 뭘까? 민주당에 누가 정권 잡아도 상관없어. 누구라도. 단 이재명만은 안 돼요. 그거는 강해 그렇죠. 보입니다. 네, 왜 그럴까? 이재명하고는 딜이 안 된다. 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자기들의 죄상,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세력 인정에 대해서 가령 뭐 민주당이 누가 나와도 어느 정도는 협상을 통해서 같이 짬짬이로 현행 시스템을 굴러가게 할 수는 있지만 이재명하고는 협상이 안 된다고 여기에서 반드시 어떻게든 제거하기 위해서 마지막 몸부림이 지금 국힘의 행태라고 보여요. 네. 근데 솔직히 국민의힘은 국민을 지금 완전히 바보로 그냥 알고 걔들 하잖아요. 취급하는 거죠 계속. 그럼 맞잖아요. 21대 22대를 거치면서 웬만큼 경쟁을 해가지고 돼야 되는 데서는 다 떨어졌어요 거의 다. 수도권에 몇 명만 빼고 김재섭, 나경원 뭐 이 정도만 빼고는 네. 자기들이 원래 깃발만 꽂으면 되는 데서 다 된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거기서만 된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배신자 소리 안 듣고 요 자리만 지켜서 다음에 공천 받으면 난 다음에 무조건 된다. 네. 그리고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윤상현의 말을 금과 억조로 믿으면서 네.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김용남 의원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19대 때 들어가서 있었을 때보다 훨씬 악화됐다. 갈수록 나빠진다. 맞습니다. 그게 결국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아스팔트 우파랑 결합되는 한국의 극우 정당이 지금 탄생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 내부에서도 우리는 영남자민련으로 가도 70석 유지하는 거는 충분하다. 그 정도면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국힘당은 딴 말로 하면 거의 전광훈 당이에요. 네.